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유택입니다. 제가도 한국말이 편하고 또 미국에 직장 생활하다가 보스턴에 가서 이제 한 20년 정도 공부 끝내고 직장 생활하고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가 귀중한 시간인 만큼 좋은 연사들을 모셨고요. 또 좋은 연사들하고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아무쪼록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공식 언어가 그래도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세션의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릴 주제는 overview, 그 다음에 introduction, and then after me, we're going to have 제가 three 발표를 한 다음에 세 분에 additional 있어서의 speakers 추가 who's going to deliver 연사분들이 more 계십니다. details 세 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플랫폼 관련돼서 플랫폼 기반의 네트워크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플랫폼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연사분들을 모실 겁니다. 제가 세 부분을 조금 커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선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플랫폼과 관련된 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쟁 환경, 플랫폼 기반의 네트워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요, 제가 많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대답들을 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많은 질문 이렇게 했는데요. 교수가 된 이후에 이 질문들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어서의 서로 도움이 되는 질문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연사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디언스들에게 많은 질문을 또 던지고 미래 있어서의 아젠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쟁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환경을 보면요, 우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취합을 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취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경제 퍼포먼스를 한번 보았습니다. 1994년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는데요. 톱 10과 바텀 10을 한번 본 것이죠. 상위 10%, 하위 10%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상위 10%, 하위 10%에 있어서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포춘 500대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회사들이죠. 이들의 회사는 10년 동안 어떠한 변화를 보였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부는 A 방향으로 상위 10위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들의 퍼포먼스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하거나요. 자, 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거나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떨어지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손을 들으라고 요청을 드리면 점심 식사 이후에 조금 피곤하시고 한국 문화상 많은 손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 됐으니까 한국 문화가 바뀌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위 들어가는 이러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 이들이요 계속해서 성장했을 것이다. A 방향 손 들어주세요. A 방향이다. 그냥
여러분들께 추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바뀌군요. 호응을 해주시네요. B 방향이다. 자, B 방향일 것이다.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C 방향이다. 손 들어주세요. 네, 아주 훌륭한 청중분들이 많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손을 든 것을 보니까요. 아주 잘 호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향성도 맞고요. 상위 10대에 들어가는 기업들 보게 되면 C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위 10위에 들어가는 이러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D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 이것은요 정말로 지속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인벤토리 관리라든가 가치 공급망 관리 이와 관련돼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 재무 정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망 그리고 또한 재고 관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그렇습니다. 우선 포드가 처음에 자동차 산업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GM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요타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도요타와 같은 경우에는요. 1위의 자리를 2007년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전을 하면서 큰 변곡점을 가졌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1위 자리를 지금은 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그 다음에 1위를 다시 차지했죠.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독일에 있어서의 기술은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위 자리를 오랫동안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차후 주자는 누구일까요? 후발 주자가 누가 될까요? 자, 이렇게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경쟁이 정말로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을 한번 볼까요? 음악 산업을 보게 되면요. 자, 소니와 같은 경우 우리가 주도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소니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애플, 구글,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주자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요 꿈꿨던 것들이 소니가 만든 워크맨, 소니 카세트 플레이어를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라디오 기능까지 있으면 정말로 완벽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요 생각했는데요. 아이터치, 아이폰, 그리고 아이워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로 시작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와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수명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960년대부터 이 도표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들과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년 높은 자리를 점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업에 있어서의 수명 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기업에 있어서의 매니저들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주 복잡한 것이죠. 단지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이라던가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또한 재무 성적표 이런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존슨앤존슨과 같은 경우는 2010년에 4위였죠.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17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지 1년 동안요. 이것이 10년의 변화가 아니고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순위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경우에는 8위에서 25위로 떨어졌고요. 코스트코와 같은 경우에는 7위에서 33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다 다국적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이들과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러한 랭킹 순위가 뭘까요? 1년 동안에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 순위 뭔지 추측하실 수 있을까요? 시장 점유율일까요? 수익일까요? 수입일까요?
매출일까요? 뭘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브랜드요? 브랜드 가치요? 네, 아주 잘 추측을 해주셨는데요. 브랜드 가치를 1년 동안 이렇게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아주 정말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죠. 이들과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인식도 그리고 브랜드 가치 이러한 것들을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그리고 경쟁력 우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이유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이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매니저들은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쟁에 있어서의 아주 극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의 변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수익을 가져갈 때 샴페인 파티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항상 축하를 하지만은 만약에 나쁜 결과가 있을 때는 외부 요인을 탓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명거리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상위에 있어서의 자리를 점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라고 이런 얘기를 다시 하죠. 외부 요인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떤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요. 단계별로 성과를 올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 있어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이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점진적인 증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전에 성과를 높였죠. 그리고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일본과 극심하게 경쟁해야 되는 구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와 같은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쟁 구도는 그 이전과 더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극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라던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실제 달성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58년에 있어서의 기간 동안에 이 메리어트와 같은 경우 100만 객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많이 100만 객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걸렸을까요? 7년입니다. 58년이라고 하는 기종에 있어서의 브랜드와는 상당히 다르죠. 이 인벤토리 재고를 40%나 낮추면서도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 비용도 50% 더 낮추면서도 객실 수는 많이 확보를 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플랫폼의 역할인데요. 플랫폼 기반의 전략, 플랫폼 기반의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러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기반인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경쟁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선점하며 계속해서 더 높은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관련돼서요.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이때가 아니고요. 아주 먼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잘 발음을 못해서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플랫폼이라고 발음하면 맞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플랫폼, 우리가 얘기하는 평평한 지대를 뜻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16세기에 있어서 처음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슈즈 신발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에도 상당히 높은 굽이 있는 플랫폼 슈즈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런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2세기에도 이것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진흙투성인 땅이 도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과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고 싶어 했죠. 그리고 차별화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높은 신발을 신어서 조금 돋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랫폼 슈즈가 또 나온 것이죠. 여성들과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남자들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었는데요. 자, 이러한 에티켓과 같은 경우는 역사책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러한 높은 플랫폼 슈즈를 신었던 그러한 것에서 기인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슈즈를 신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두 사람이 붙어서 한 여성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뭐 이런 것이죠. 오늘날의 플랫폼 슈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상당히 높은 굽이죠.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곳에서 또 상영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것도 플랫폼의 공간이죠.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산업별로 그리고 또한 다양한 곳에서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플랫폼 비즈니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알리바바라던가 이런 케이스를 알 것입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거래의 75%가 알리바바에 있어서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이고요. 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운영 시스템의 82% 그리고 모바일 검색의 94%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구글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에요. 페이스북에서도 연사가 나오셨죠. 페이스북 코리아에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인데요. 제가 여기에 수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에 연사가 와 계시니까 제가 혹시 수치를 할까봐 수치를 넣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도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크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우리는 상당히 많은 플랫폼 기반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2040년이 되게 되었을 때 S&P 500 기업에 있어서의 순소득 이런 것의 50%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반의 기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리서치 그룹들이 계속해서 예측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소득에 있어서의 증가가 16%에 그치겠지만 플랫폼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 있어서의 순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330% 증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플랫폼과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누가 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가, 누가 편집을 했고 누가 발표를 했는가 하는 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전반적으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플랫폼 매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들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모델 보게 되면은요, 제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사, 그리고 재판매사라고 해서 리셀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흐름은 이와 같았죠. 그리고 또한 제조사, 그리고 또한 한쪽에서 자리하고 있는 제조사, 그리고 또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도매 업체 이렇게 해서 흐름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 기반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요. 자, 우리는 이것을 양자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와 그리고 제공자 이러한 두 측이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도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 매개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요, 기존에 있어서의 파이프라인인 산업이 가지고 있던 모델이었는데요. 위쪽에서 보시는 것이요. 자, 여기서는 하나의 연속적인 공정을 통해서 가치를 더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플랫폼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생산자가 있고요. 조금 더 많은 구매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크게 보고 있는 플랫폼에 있어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연계된 전 세계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많은 수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 수치가 되겠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연계되어 있다, 연계된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사용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자가 생기게 되면 생길수록 플랫폼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가치를 적합하게 만들어내면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가치는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지만은 어떤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처음에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고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특정 변곡점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은 이 해당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고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것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만 봐도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쪽에 제공자가 있고요, 한쪽에 구매자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구매자가 있고 좀 더 많은 판매자가 있게 되면은 하나의 가상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초기 단계, 플랫폼 비즈니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 포인트, 그러니까 바로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가는 포인트에 달하기까지 한 3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어느 정도 있어서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한국 방문하면 정말 좋아하는 짜장면, 이것을 먹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을 판매를 할 때 아주 높은 가격으로 적은 양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매스마켓을 공략을 할 수도 있겠죠.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박리담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그렇지만은 비즈니스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을 살펴보게 되면 가격의 특정 수준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판매 수량과 같은 경우에도 특정 수준에 있어야지만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플랫폼과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개발사들에 있어서의 수요, 그리고 이용자들에 있어서의 수요, 이것을 서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과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맞추어서 함께 만나는 그 지점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을 합니다. 자, 가격을 낮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이용자들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좀 더 많은 이 제공자들을 확보하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또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래 한글입니다. 자,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글 문서의 뷰어를 많이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판매를 해서 제공업체에 있어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 하겠지만 특정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특정 지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급은 많이 하면서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4가지 P 그리고 그야말로 거대한 V라고 해서요. 이렇게 도식화를 해보았는데 연사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도 결국은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까 전달할까 하는 것이 큰 질문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연사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 더 하고자 하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블룸버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1위를 한국을 지명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보고서를 보게 되면 1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GII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11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보고서는 한국을 1위로 지명하고 있고 또 다른 보고서는 11위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했습니다. 블룸버그와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1위로 지명을 했죠. 블룸버그와 같은 경우 이들은 인풋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경우는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인풋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한국을 1위로 지명을 한 것이죠. GII 지수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데요. 한국을 11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웃풋 기반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인풋과 아웃풋 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상당히 많은 인풋 투자를 하는데 아웃풋 결과물을 제대로 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혁신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카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투자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자리를 가져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풋과 아웃풋 간에 있어서의 갭을 줄여야 합니다. 인풋 관련돼서 계속해서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요. 실제 산출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리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혁신 방법론들을 우리는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고 이렇게 되면은 퀄리티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퀄리티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이라고 우리는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용은 떨어뜨리지만 퀄리티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혁신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깨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은 낮추고 가치는 계속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군가 태풍이 왔을 때는 벽을 쌓고 누군가는 풍력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변화, 어려움을 수용을 하고 바로 풍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기반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세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